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과 7살 된 아들과 함께 포르투, 세비야, 발리에서 각각 한 달씩 살아보는 여행을 마치고 지금은 한국에서 그 후유증으로 심한 여행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배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살아봤던 포르투, 세비야, 발리 중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은 여행지였는지, 각 도시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비교해서 분석해 드리려고요. 혹시 아이와 함께 한 달 살기를 준비하시는데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꼭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고고! 일단 도시를 선정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먼저 본인의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가족과 함께 떠난다면 가족들의 성향까지도요. 일단 저나 남편은 몇 번의 단기 여행을 통해서 저희만의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했어요. 저희는 일단 유명 관광지나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데는 좀 별로였어요. 적당히 한가하면서 여유로운 곳이 좋더라고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빡빡하게 들어선 도시도 싫었어요. 왠지 좀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바다와 강이 가까운 곳이 좀 좋았어요. 그래야 좀 심적으로 또 안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더 중요했던 건 물가도 저렴해야 했어요. 저희 재정 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물가가 비싼 곳에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도시지만 약간의 여유로움도 느낄 수 있고 자연도 벗삼아 지내면서 적적하지도 않은 곳, 거기에 물가까지 저렴한 곳이 딱 저희가 원하던 도시였어요. 처음엔 이런 곳을 찾는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갔던 도시들이 딱 저희 가족들의 취향이 반영된 곳이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선정했지만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르니까요. 자신의 취향을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많은 분들이 아이 어학 목적으로 해외 한 달 살기를 떠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아이 어학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가 한 달 살기를 떠난 가장 주된 이유는 새로운 도전과 휴식이었거든요. 솔직히 아이는 깍두기였어요. 아이에게는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나 아빠도 이 나라에서는 낯선 이방인에 불과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낯선 곳에서 겪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여과 없이 아이와 함께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전부였어요. 혹시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어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왜 필요한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도 지난 3번의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아이가 느끼는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영어가 왜 필요한지도 느끼고 영어 말하기에도 부쩍 자신감이 붙어 보여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냈던 도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해 볼게요. 먼저 포르투는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직항편이 없어서 무조건 경유를 해서 가야 하는 곳인데요. 저는 포르투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감히 단언컨대 포르투만의 여유로움과 낭만적인 분위기는 제 인생 최고의 여행지라고 할 만큼 정말 완벽한 곳이었어요. 세비야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포르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포르투는 언덕이 많은 도시였지만 세비야는 그냥 평지였어요. 도시의 느낌 자체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포르투가 약간의 유럽 중세 도시의 느낌이라면 세비야는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었어요. 포르투를 먼저 경험하고 세비야로 넘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유럽이구나 이런 느낌은 잘 받지 못했어요. 워낙 포르투가 강렬했나 봐요. 발리는 가장 최근에 다녀왔던 곳이라 그런지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난 안 되겠니 인생에서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곳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언제적 드라마죠? 우리나라에서는 신혼여행지로도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그만큼 로맨틱한 분위기와 발리만의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도시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제 각 도시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포르투의 장점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장점이 너무 많은 곳이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 딱 2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진짜 유럽 느낌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많은 유럽의 도시들을 가본 건 아니지만 포르투 거리 곳곳을 걸어 다니다 보면 그 포르투만이 가지고 있는 약간 빈티지하면서 올드한 감성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마치 유럽 중세 도시에 온 것만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곳이 진짜 유럽이구나 하는 생각이 매일매일 들었던 곳이었어요. 두 번째는 물가예요. 진짜 물가가 저렴했어요. 일부 관광지 식당 물가는 한국 식당 물가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편이었는데요. 마트 물가는 한국과 비교하면 완전 저렴했어요. 와인, 맥주, 고기, 생선, 과일, 치즈, 야채 같은 것들은 와, 여기 진짜 싸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저렴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한동안은 마트는 잘 못 갔다니까요. 너무 비싸서요. 한국 물가 진짜 너무해요. 그리고 포르투의 단점은 뭐가 있더라? 너무 좋았던 기억만 있는 곳이라서 굳이 단점은 찾기 싫었는데요. 굳이 꼽자면 한국에서 직항편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경유를 해서 와야 하는 곳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무리 짧은 비행편을 타고 오더라도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 15시간은 걸리니까요. 진짜 오래 걸리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포르투에서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나 관광시설이 많은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좀 찾아보니까 포르투 도심에서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은근 많이 있었어요. 포르투에서 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쿠아리움도 있고요. 지하철로 30분 정도 가면 동물원도 있어요. 눈앞에서 호랑이가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기 힘들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는 한국과는 좀 다른 분위기여서 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것 말고도 우리에게 좀 생소한 트램을 타는 것도 좀 좋아했고요. 도심 곳곳마다 공원도 잘 꾸며져 있고 곳곳마다 놀이터도 많이 있어서 아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의 놀거리와 아이가 생각하는 놀거리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해준 여행이기도 했어요. 다음은 세비야인데요. 세비야는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점부터 막 떠올라서요. 일단 세비야는 포르투에 비해서 유럽 감성이 좀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냥 잘 정돈된 도시 느낌? 그렇다고 엄청 번화한 도시도 아니었고 세비야 대성당과 스페인 광장을 제외하면 딱히 유럽에 왔다는 느낌은 잘 안 들었거든요. 제가 세비야에서 먼저 한 달을 살고 포르투로 넘어갔다면 좀 달랐겠지만 포르투에서 한 달 동안 지내고 세비야로 온 거라 좀 감흥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저희는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시원한 광경 같은 느낌이요. 근데 세비야는 거의 평지여서 그렇게 멋있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포르투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마트 물가도 저렴하고 교통편도 잘 돼 있어서 근교 여행을 갈 때도 편리하게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왜 세비야가 열정의 도시, 정열의 도시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세비야 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파이팅이 넘치는 분들이었어요. 지금 세비야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스페인 광장하고 자전거 여행이 떠올라요.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세비야 곳곳을 돌아다녔던 경험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발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장점은요, 발리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매일같이 든 생각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친절할까? 배려심도 왜 이렇게 많을까? 아마도 서비스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구매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발리인들의 성향 같았어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선한 인상에 웃고 있는 발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건 진짜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다른 장점으로는 뭐니 해도 물가죠. 물가는 진짜 저렴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몇 가지 함정은 있더라고요. 일반 로컬 음식점이나 마트는 진짜 저렴했어요. 저희 세 가족이 가서 먹더라도 한국 돈으로 10,000원 이상은 넘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유명 관광지 식당에서도 메뉴판을 보고 가격 괜찮네 하고서 시켜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계산할 때 보니까 부가세가 20%나 넘게 붙었더라고요. 다른 일반 식당에서는 한 10%에서 15% 정도 붙었고요. 발리에서는 부가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또 다른 장점은 관광과 휴양을 적절하게 섞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리조트나 풀빌라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왕 여행 왔으니까 하나라도 더 보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발리는 이 두 가지 니즈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었어요. 단점으로는 바로 교통편인데요. 발리가 유명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좀 불편했어요. 발리 교통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 길어진 것 같은데요. 3번의 여행을 한 번에 비교해서 정리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새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다 달라서 너 지금 어디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은 정리를 해놔야 제 머릿속에 기억이 올바르게 정리가 될 것 같았어요. 오늘 영상이 포르투, 세비야, 발리 한 달 살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